윤석열이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다급하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국회 정족수 못 채운 것 같다. 빨리 문 깨부시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다급하게 다그치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거야. 이 707 특임단들이 들어갔는데 국회에 해산하려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보좌진들, 시민들, 기자들이 막 튀엉켜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야. 수학이 막 분수하면서.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국회 본회의장 가서 점거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다그치는 거죠. 아직 국회 정족수 못 채웠어. 못 채운 것 같아. 빨리 문 깨부시고 들어가서 의원들이 끌어내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 윤석열은 어떻게 국회 정족수 못 채운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당시는 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계속 사람 숫자 해야 됐대요. 헷갈려요. 보좌진들과 같이 있으니까 몇 명인지. 15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100명, 뭐 120명, 130명 계속 헷갈리던 그런 찰나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냐고요. 윤석열이가. 안에 뿌락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뿌락지가 추경호다니, 추경호. 여자가 뿌락지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짓거리 봐서는. 자, 문자를 볼게요. 추경호의 문자. 10시 23분께 밤 비상계엄을 TV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23시 11시 4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데 10분 있다가 다시 또 이상한 문자가 가요.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회 본회의장 바깥, 국회 건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국회를 삥삥 에워싸서 막았어요. 못 들어가요. 의원들이 왔다 갔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의원들도 담을 넘어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런데 추경호가 갑자기 이런 문자를 4번이나 보내면 4번 왔다. 본회의장, 뭐 중앙당사, 본회의장, 중앙당사 4번씩이나 바꿔요. 아유, 혼란스럽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국힘의원들을 밖으로 빼돌린 거죠. 50명 이상을. 그래서 본회의장에 회의 참석을 못 합니다. 표결 참석을 못 해요. 웃긴 것은 이 추경호 자신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출석을 안 했어요. 150명 미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계엄을 무조건 성사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추경호 이자가. 그날 오후 5시경에 어디 그 미용실에 이발소에 들려가지고 오늘 대통령실 만찬에 간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작자는 뭔가 있는 거야. 이 거산날 깔끔하게 머리 손질하고 그리고 이 샴페인을 이 계엄을 성공시키고 샴페인을 터트리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윤석열이도 그날 회견할 때 깔끔하게 이발하고 그렇게 거사를 준비하면서 이발 깨끗하게 하면서 그 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TV에 나와가지고. 거사 준비일이라고 특별히 외모에 신경 쓰고 이발까지 깔끔하게 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거죠. 아, 수학합니다. 하는 거 보면. 자, 또 이 추경호 볼까요? 본회의장 아래층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주 대표는 새벽 29분에 우 의장과 나눈 2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우 의장이 새벽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통보하자 시간을 더 달라. 올 생각도 없으면서 얘기는 시간을 더 달래. 새벽 1시 반에 하겠다니까. 또 9분 뒤인 0시 38분 우 의장과 또 1분 동안 짧았는데 통화는 1분으로 짧았는데 우 의장이 상황이 급박하니 새벽 1시에 개의하겠다라고 다시 통보했어요. 땡겨서 할 거니까 빨리 와달라 하자 추 원내대표는 회의에 들어갈 길이 없는 상황이니 표결을 미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결국에는 1시 2분에 했습니다. 1시 2분에. 그래서 이 추경호, 이 간신배 추경호가 뿌락지 공모, 내란죄의 공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발돼 있고 소환 통보도 받았어요. 경찰로부터. 자,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세요. 이 707 특임단들이 공수부대가 국회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바랍니다. 현장에서 찍힌 통로 개척용 산탄총입니다. 끔찍해요. 문을 파괴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이걸 들고 왔어요.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어떤 인원이 누가 폭파 장비 갖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모르시죠?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707 특임대 조끼에 있는 파란 줄, 저것은 폭파장치의 내관입니다. 내관은 폭탄을 폭발시킬 때 쓰는 것. 국회에 폭탄을 끔찍하네요. 들고 왔어요. 자,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 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국회문을 이렇게 부시려고 북한의 중도의 부시려고. 도발 우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나중에 결국에 북한의 소행어로 북과 연계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책임 소재를 돌린답니다. 그런 전략이. 자, 끔찍하네요. 이 산탄총, 통로 개척용 산탄총을 들고 왔어요. 이거 그냥 갈기는 거죠. 문에 대고 갈기면 문이 뚫린다는 거죠. 총을. 그 문을 막고 있던 우리 국민들, 보좌진들 다 죽는 거야. 폭탄도 들고 와, 폭탄. 상용 비전기식 뇌관. 이 폭탄을 들고 왔답니다. 폭탄. 야, 그날 이 거사가 성공했으면 제가 봐서는 광주 항쟁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몇십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사태 생기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성격상 참겠어요. 다 버려나가지. 응? 끔찍합니다. 뿌닥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뿌닥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 1시 2분에 성공을 합니다. 새벽 1시 2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합니다. 194명이 참석을 해서 국힘의원 한동훈계도 18명이 참석을 하죠. 그래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윤통이 노발대발 했다는 거야. 윤통이 노발대발했답니다. 이 결심 지원실로 불렀대요. 김용현,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하고 국방장을 불러서 노발대발 했다네. 그거 하나 성공 못했냐고. 김용현이 거의 조인트 까질 직전이었답니다.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루어졌고요. 장관님께서는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보고 드렸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당시 거기 참석했던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의 증언이죠. 엄청 화를 냈답니다. 뭐라고 화냈냐면은 보세요. 이자가 국회의원 그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하냐 이놈아. 막 조인트 까듯이 막 깠다는 거야. 김용현이를 쥐잡듯이 잡은 거야. 다시 2차 계엄해. 승질을 바닥바닥 낸 거지 이 작자가. 와, 진짜 수악한 놈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 작자가. 와, 나 살 떨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특전사령관의 폭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계엄 상황실을 찾아 계엄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30여 분간 별도 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회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것이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전까지도 계엄군의 국회 장악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정족수를 못 채운 것 같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장악에 실패하자 곧바로 합참의 계엄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야당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며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하느냐고 김용현 국방장관을 질책한 뒤 다시 2차 계엄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이후 상황실에 있는 결심지원실이란 이름의 방으로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수뇌부를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 불렀어요, 수뇌부를. 회의는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특이한 건 윤 대통령이 회의장에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국회 법령집을 갖고 당시 와라.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법령집을 받아서 다시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따져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와 주요 기관 장악 등 계엄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제2 비상계엄을 비롯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 국회 해제 요구도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던 거야.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해제 의결 과정에 트집을 잡아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제2차 계엄을 실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무도한 자입니까? 이 산탄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쫓아가서 그거 다 죽이려고 했던 거야.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다가 또 벙커에 가두려고 했던 거죠. 박안수 지하벙커에. 육군참모총장은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 끔찍하네요.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리고 내란죄의 공범들이야, 이 당시 작자가. 특전사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에 추가 투입 준비 지시가 내려가고 새벽 3시에 계룡대에 있던 육군 장성들에게 7공수, 13공수도 추가 투입, 육군 본부 장성도 서울로 이동. 그러니까 이제 2차 계엄을 준비했던 거야, 이 작자는. 추가 병력을 투입해서 완전히 다시 장악하려고 한 겁니다. 올라오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야당은 주장합니다. 자, 끔찍하네요.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복귀했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새벽 2시 반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 새벽 2시 반에. 보니까 7공수는 전북 익산에 있어요. 13공수는 증평에 있어. 충청북도 증평. 아, 그러니까 전북 증평가에까지 공수부대 출동 명령을 내린 겁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야, 2차 계엄까지 준비를 했다니까.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이 작자가. 미친 작자입니다. 국민을 죽이려고. 이 군대를 국민을 향해서 쓰는 미친 작자가 있어요. 윤 대통령은 그때부터 2시간이 지난 4시 27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4시 27분에 해제했다. 국회에서 의결은 1시 2분. 3시간 반 동안 3시간 26분 동안 3시간 26분 동안 버틴 거야, 이 장가. 버티고 어떻게 해보려고 2차 계엄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2차 계엄해. 2차 가자. 이 증평 익산에서 공수부대 추가로 투입하고 군 장성들 계룡대에서 올려보내고 2차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요작자는 사형에 처해야 돼. 사형에. 12.3 내란 세력은 지난 1년여간 군 내부 요직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측근 인사들을 앉혀 내란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될 방첩사령관에 충암고 출신 여인형을 앉힌 뒤 여인형, 그의 수족들을 요직에 보내 방첩사를 장악했습니다. 곽종근. 내란을 앞둔 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육군의 핵심 3개 부대 사령관이 동시에 임명됐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작자가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 되자마자 이 3개 보직을 바꾼 거예요. 동시에. 벌써 계엄할 생각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준호 수방사령관 3명을 동시에 교체해. 이게 그래서 계속 계엄한다 했는데 사고를 친 겁니다. 이 김용현에 대해서 해임을 하려고 국회에서 준비 중이었어요. 민주당에서 해임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땡긴 겁니다. 다급하게 땡겨서 거사를 치둔 거야. 국방부 장관님 갈려버리면 못하니까 계속 치밀하게 거의 뭐 1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가자마자 하려고 했던 건데 해임하려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했는데 하필 눈이 오는 날 해서 헬기가 1시간 늦게 떴다. 그래서 날씨가 국민을 살렸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지시를? 처음에 지시 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15명의 정치인들을 B1 벙커에 구금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 관악산 밑에 있대 이게.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서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했습니다. 이 B1 벙커, 관악산 밑에 B1 벙커 핵무기도 핵폭탄도 버틸 수 있는 그 구금 시설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쳐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15명을. 자,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대박인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보세요. 그 아까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몇천 명을 수감할 수 뭐 지하 수백 미터에다가 가두려고 했던 게 B1 이재명 대표도 문서고를 안 감금할 수 믿겨지는 있는 거예요. 장소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는 지하 전쟁 지소에서 엄청난 규모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체포조 14명은 그렇고 아마 그렇게 큰 지역을 검토하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포고령 위반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아마 거기 한 1000명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진짜예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놀라는 거 보세요. 진짜예요. 증언 관련자들이 끔찍해요. 했고 또 일부 인원은 가서 정찰까지도 했는데 정찰한 인원은 그때 거기가 적절하지. 다 좋은데.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 때 이게 보안 시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전쟁 지도부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네, 그런 네, 곳을 네. 확보해서 지하 수백 미터에다 일종의 벙커를 네, 대규모로 그렇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사람 잡아다 집어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놀래요. 검토해서 정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함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우리가 감히 저희들은 뭐 우리는 처음에 동부구치소니 또는 어느 시설의 일부 공간만 활용할 줄 알았는데 B1 문서고를 검토를 했고 거기에 또 방첩사 인원을 보내서 그 안에 정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짜로 핵폭탄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우리 국가 전쟁 지도부로서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량한 우리 시민들과 또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거기에 감금하려고 생각 그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루바삐 실제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 B1 벙커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곳이라면서요. 죽는 곳이에요. 네? 꼭 그렇진 않는데 거기는 그거는 전쟁 지도부가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영화에 보통 나오는 그야말로 마지막 생존자들을 위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국가 최고급 보안 시설을 네, 보안 시설입니다. 보안 시설에 이렇게 감금 시설로 쓰려고 하는 상상 자체가 네. 표정 보세요, 표정. 이재명 표정 보세요, 대박이죠. 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은 이재명 대표 표정 한번 보세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아까 이 국가 전략 자산 전쟁 주입을 이 정적을 가두는데 쓰려고 했던 이 윤석열 정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재명 대표 표정이 대박이잖아요. 놀래 자빠지잖아요, 놀래 자빠. 거기에 가두려고 했다고요, 윤통이. 예, 정말로 끔찍합니다. 자, 2차 계엄회, 2차 계엄회. 국회 의결해도 듣질 않아요. 2차 계엄회. 새벽 3시간 반 동안 고민을 한 거야. 고민하다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해제해야 됩니다 하니까 해제를 한 겁니다. 미친 작자입니다. 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딴 나라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혼자. 뭐 이상한 거에 갇혀가지고 뭐 쉬어가지고 이 어떤 귀신에 씌운 것 같아요. 귀신에 씌워가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다. 완전 미친 작자입니다. 빨리 끌어내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아마도 가게 될 겁니다. 국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 10명 내외라고 하는데 확실한 건 지금 5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힘에서 최대한 많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토요일 날 국회 앞으로 모여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이번에는 150만 명, 200만 명 목표로 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다 국회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한다니까 한 2시, 3시부터 모일 겁니다. 일찍 가셔가지고 문화재 축제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탄핵을 외칩시다. 가서 자 여기까지요. 완전히 미쳤어요. 미친 작자들.